이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귀는 평소에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20dB씩. 그런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인 거예요. 흥분하거나 아니면 힘들어지면 대부분 소리가 많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최근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사회가 각박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고, 또 이제 음악을 특히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귀 안에 있는 소리가, 사실은 소리라는 게 사실 압력이기 때문에 고막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이 또 많이 생기고, 최근의 경우에는 또 우리가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커피를 많이 먹으면 커피가 대부분 이제 불면증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귀라는 게 우리 뜨거운 거 잡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 귀라는 것은 본래 찬 건데, 근데 밤 사이에 어두운 가운데 이게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밤 사이에 이게 배터리를 못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명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면증하고 이명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질환이 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이 많이 걸려요. 성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멈추면 게으른 자야,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이 많이 걸리니까, 나답게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사는 것이 이명을 줄이는 제일 큰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귀가 잘 달아오르고, 외부 온도가 높으니까 더 달아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 안의 신경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너무 뜨거운 곳이라든지 매운 것이라든지 짠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귀 안에 있는 병들이, 우리가 이명도 있지만 어지럼증도 있잖아요. 어지럼증과 이명을 같이 앓았던 대표적인 외국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고어고, 한 분은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글리버 여행기 그분들인데, 그 조나단 스위프트는 굉장히 글리버 여행기가 이제 굉장히 풍자적인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노가 많았던 분인데, 그분이 메니엘시 증후군이라 해서 어지럼증과 이명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했던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전혀 염분이 없는 음식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뭐 증상도 완화됐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짠 건 좀 먹지 말고 매운 것도 좀 먹지 말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이러는 것이 이명이 제일 좋은 거고, 특히 여름이 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더워서. 그럴 때 미리 이제 미지근한 물에 온수 목욕을 좀 해서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이명에 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음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엔 주로 우황, 사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있는 뭐 용내라든지 이런 약물들을 고약으로 만들어서, 이건 물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처방들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죠. 고약을 만들어서 이걸 예풍열에 붙이게 되면 잘 흡수가 돼서 귀 안에 있는 신경들이 진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음고라는 고약을 붙이기도 하고, 배꼽에 장원고라는 고약을 붙입니다. 이건 이제 청나라 황제들이 주로 되게 피곤할 때 배꼽에 고약을 붙여서 이제 체력을 끌어올렸는데, 그걸 붙이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많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귀 안에 있는 신경들도 우리가 많이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명의 침법은 주로 이제 저는 허임의 침법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이명을 가장 크게 앓았던 분이 크게 두 분이 계세요. 하나는 선조임금하고 하나는 인조임금인데, 두 분 다 전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제 특히 허임을 임금이 특별히 불러서 침을 놨는데, 그 침을 맞고는 그래도 편두통은 아주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명도 그래도 본인이 견딜 만큼 좋아졌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허임의 침법의 특징이, 침을 찌르게 되면 하나, 둘, 세 번 동안 이제 침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는 축적을 하는, 침의 기를 축적을 해서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보사법을 통해서 귀에 열을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이명이 잠잠해지거나 좋아지거나 진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귀환의 신경들이 흥분해서 이명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경의 진정을 위해서 중저혈이라 해서 진정시키는 효과가 큰 혈을 직접 침으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손가락 하나 정도 안으로 들어온 게 중저혈인데 이쪽 부분에 침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중저혈을 자극하면 귀환의 신경이 진정되는 효과가 굉장히 큰 혈이죠. 문명의 이익이 때문인지 몰라도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그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음료수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가 온도를 높일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래 열이 많은 데다가 많이 뛰어놀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 냉음료를 많이 마시고 에어컨 바람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알러지 비염이 특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여름에 늘 시원하게 있으니까 가을에 그만큼 온도를 높일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은 알러지 환자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라는 것이 여름철이 되면 워낙 이게 날씨도 더워지고 그 다음 몸에 땀도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찬 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본래 개도 여름에는 감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한랭성 알러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에어컨 알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좀 덜 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한의학에서는 대부분 여기 풍문, 풍지, 이래 풍이라는 게 사실은 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에어컨 바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했다가, 은행 같은 데는 너무 춥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막 덥다고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카프를 목에 보호하시는 것이 특히 여성분들이 여름 감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름 알러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배가 차면 코도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에 많이 노출되면, 그러다 보니까 배를 따뜻하게 하는 핫팩 같은 걸 붙인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었다가 그걸 이렇게 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훨씬 코도 좋아지고 소화력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보면서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현종임금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웅담을 써서 코병을 치료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황련해독탕이라는 염증 없애는 약이나 아니면 신의와 창의자, 세신백지 이런 어떤 코를 틔우는 약물로서 그걸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이 실록의 어떤 기록을 바탕으로 슬개라는 것이 굉장히 쓰면서 염증을 잘 없애니까, 그래서 웅담을 약간 넣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웅담을 넣은 특별한 어떤 비염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건 청비고라는 연고인데 염증을 없애는 황련해독탕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현종임금이 비염이 심했을 때 발랐다는 웅담을 같이 넣어서 만든 갑산 한의원의 특유의 연고입니다. 이 연고는 주로 코 안의 하비갑계 부분의 점막에 주로 작용해서 점막을 활성화하고 안에 있는 노폐물을 잘 빼내주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발라서는 이 하비갑계 점막에 이렇게 발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점막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점액의 분비가 좋아지면서 코가 건강하게 됩니다. 비염의 침법도 이제 코가 하는 중요한 작용이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코에 점액을 잘 분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가 잘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걸 먹고 땀을 내면 대부분 감기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임의 침법을 쓰게 되면 아까 곡지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대추혈이라든지 코를 침을 놓게 되면, 이걸 잘 이렇게 보사법을 잘 쓰게 되면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코가 온도 조절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허임이라는 선생님이 그 보사법을 특히 잘 썼는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저도 이렇게 대추혈이라든지
곡지혈이라든지 학고결에 남들하고 침은 똑같이 놓지만 보사법을 사용하면 코 안에 온도를 높이거나 그 다음에 점액을 많이 분비해서 알레르기 비염을 진정시키거나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비염은 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온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코가 하는 제일 중요한 작용이 외부의 공기가 온도를 0.25초 만에 36.5도로 36.5도로 조절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곡지혈 같은 경우에는 본래 양태결이라 해서 거기를 찌르면 양기가 연못처럼 솟아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곡지혈을 이렇게 보사침법으로 놓으면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곡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골짜기에 있는 모든 기운들을 모아서 우리가 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지잖아.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이제 우리 몸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를 모아서 코에 바람을 일으켜서 시원하게 해주고 염증을 잘 사게 해주는 작용을 학곡혈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곡혈을 찌르는 거고, 뒤에 대추혈은 우리 몸의 모든 양태혈들이 모두 모여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대추혈은 찌르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코가 가지고 있는 동맥을 강화해서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비염 치료에 좋은 곡지혈을 놓을 겁니다. 곡지는 우리가 지라는 것은 해자를 뜻하는데 우리 몸에 온도가 높으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잘 덤벼들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많이 높이는 혈로 곡지혈을 선택해서 침을 놓겠습니다. 여기 팔이 접힌 부위 제일 끝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침을 놓는 방법으로 자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 이 혈들이 자극이 돼서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향상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외관혈입니다. 외관혈은 여기 손목 부위에서 손가락 2개를 올린 부위인데, 이쪽은 이제 외관인 외부의 관문이라는 걸로 우리가 성벽처럼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관문처럼 막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사람하고의 소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환자가 편안하게 나한테 많은 증상을 이야기하고 그 증상을 바탕으로 잘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임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명이라는 게 본래 그렇잖아요. 이게 연암 박지원 선생이 코골이는 남은 알지만 자기는 모르는 거고, 이명은 자기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본 자기 내면의 고통이 이제 내 몸을 뚫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아픔들을 되도록이면 서로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 치료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죠.